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 서울의 거리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번잡했다. 밀리는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는 삶이 익숙했다. 오늘은 유독 외로웠다. 직장에서의 피로와 최근에 헤어진 연인에 대한 후회가 뒤엉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3번, 다급하게. 밀리나. 나야, 민희. 밀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마자 젖은 우산을 들고 떨리는 민희가 서 있었다. 27살의 민희는 밀린의 대학 시절 절친이자 지금도 매주 만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오늘 민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안. 갑자기 와서. 재워줄 수 있어? 집에. 못 가겠어? 밀린은 재빨리 민희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민희의 젖은 옷이 밀린의 팔에 스며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밀린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민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저었다. 아빠랑. 또 싸웠어. 나 이 결혼 얘기 나오니까 숨이 막혀서. 너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 민희의 집안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딸에게 단정된 결혼을 강요하는 타입. 민희는 은행원으로 일하며 그런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하지만 최근 민희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밀린에 대한 친구 이상해. 밀린은 뜨거운 라면을 끓여주며 민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다. 오빠랑은 이제 안 맞아. 그런데 집에서 말할 수도 없고 민희가 포크를 쥔 손을 떨며 말했다. 밀린은 조용히 듣다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평소와 달랐다. 따뜻하고 오래 머물렀다. 밤이 깊어지자 민희가 소파를 가리켰다. 여기서 잘게. 괜찮아. 하지만 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비 오는 날 소파는 춥다. 내 침대에서 같이 자자. 좁지만 옛날처럼 대학 룸메이트 시절 그들은 매일 밤 속닥거리며 잠들었다. 민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민희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밀리는 옆구리가 간질거렸다. 민희야, 왜 왔을까? 진짜 이유는 밀린이 속삭였다. 민희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너한테. 안정감을 느껴. 너만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서워. 그 말에 밀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민희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 손이 점점 아래로 미끄러지며 민희의 허리를 감쌌다. 민희는 몸을 돌려 밀린을 마주 보았다. 어둠 속 눈빛이 빛났다. 밀린아, 민희의 입술이 밀린의 뺨에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필연이었다. 그 밤, 소파는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처음으로 친구의 경계를 넘어섰다. 키스는 부드럽고 눈물이 섞인 속삭임이었다. 사랑해, 밀리나. 나 너한테 빠졌어. 민희의 고백에 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오래전부터. 서울의 가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강변의 노란 은행나무 잎사귀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밀리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결혼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피하며 민희는 집에서 어머니의 좋은 집안 사윗감 맞박을 견디며 살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말마다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김치찌개 가게에서 손잡이를 숨긴 채 웃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민희의 오빠, 민준이었다. 그는 민희의 비밀 친구 밀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희야,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 밀린이란 애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민준의 말에 민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불안했다. 어느 날 밀린의 생일, 민희는 깜짝 선물로 제주도 항공권을 준비했다. 우리 둘이 바람 쐬자 공항에서 손을 잡은 그 순간 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꿈인가? 비행기 안에서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그들은 자유로웠다. 제주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밀린의 약속. 하지만 돌아온 서울은 현실이었다. 민희의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을 재촉했다. 소개팅 상대는 안정된 의사였다. 민희는 거절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너 같은 딸내미가 왜? 아버지의 외침에 민희는 울며 밀린에게 달려왔다. 밀린아, 나 도망칠까봐. 밀린은 민희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지킬게요. 하지만 그 다짐은 시험대에 올랐다. 직장에서 밀린의 상사가 우연히 민희의 사진을 보고 물었다. 여자친구, 밀린은 부정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밀린과 민희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신 밀린의 원룸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저녁마다 민희는 회사에서 돌아와 밀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오늘도 피곤했어. 고객이 또 무리한 요구를. 밀린은 민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내일은 쉬자. 남산타워 가서 케이블카 타고 라고 속삭였다. 남산타워는 그들의 특별한 장소였다. 대학 때 시험 스트레스를 풀러갔던 곳, 이제는 사랑의 증언소가 되었다.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민희가 말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용납할까? 밀린은 민희의 손을 쥐었다. 우리가 용납하면 돼.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희의 어머니가 밀린을 집으로 불렀다. 민희가 요즘 이상해. 너 때문인가? 차를 마시며 한 어머니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밀린은 웃으며 민희는 제 소중한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런 기상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민희는 울었다. 엄마가 알아챈 것 같아. 나 무서워. 밀린은 민희를 끌어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들의 포옹은 더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들은 사랑의 힘을 믿었다. 봄이 오자 벚꽃이 피었다. 그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들은 청바지 차림으로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밀린이 직접 만든 비빔밥. 이게 우리야. 평범하지만 특별해. 민희가 웃었다. 그러나 고비가 왔다. 민희의 오빠 민준이 밀린의 SNS를 뒤져 사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은 셀카. 이게 뭐야? 민희, 너 미쳤어? 민준의 전화에 민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오빠, 오해야. 그냥 친구.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집안 회의가 열렸다. 민희는 아버지의 분노를 견뎌야 했다. 너 같은 게 무슨.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손이 날아올 뻔했다. 민희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다. 밀린의 문 앞에서 무너졌다. 밀린아. 다 끝났어. 밀린은 민희를 안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민희가 직장을 옮기고 밀린과 동거를 시작하자. 작은 꿈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더 악랄했다. 그는 밀린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성애자 직원 있음. 회사 이미지 나빠질 거. 밀린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밀린 씨, 요즘 소문이. 밀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3이에요. 상사는 한숨을 쉬며 생각해봐. 승진에 영향 갈 수 있어 라고 했다. 밀리는 퇴사를 고민했다.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들은 한강에서 피서를 떠났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쐬고 치맥을 먹으며 웃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미니가 물었다. 밀리는 사랑 때문이야. 진짜 사랑시라고 답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미니의 소개팅 상대, 재훈이었다. 아버지의 강요로 만난 의사, 재훈은 미니를 좋아했지만 미니의 거절에 화가 났다. 그는 민준에게 미니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미니 씨, 이상한 관계예요. 민준은 증거를 모아 가족에게 보여주었다. 미니는 압박에 지쳤다. 밀리나, 잠시 떨어져 있자. 가족이 날 버리면 밀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 버리는 거야? 첫 번째 갈등이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거리에서 밀리는 홀로 걸었다. 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미니는 집으로 돌아가 재훈과 만나는 척을 했다. 가족을 위해. 잠시만 미니의 메시지에 밀리는 살았어. 기다릴게 라고 답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밀린의 일상은 무너졌다. 디자인 작업 중에 손이 떨리고 밤에는 불면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밀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어. 그 글들이 더 아팠다. 미니 쪽도 고통이었다. 재훈과의 데이트는 형식적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재훈이 미니 씨, 예뻐 라고 할 때마다 미니는 밀린의 미소를 떠올렸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좋은 남자 만났으니 결혼 준비해 라는 말이 칼처럼 꽂혔다. 어머니는 몰래 울었다. 미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어느 날 미니는 참지 못하고 밀린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한강에서 다리 위에서 그들은 마주쳤다. 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미안해. 나 배신한 기분이야. 밀리는 미니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날 그들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니의 가족 압박, 밀린의 직장 스트레스. 함께 싸우자라는 다짐으로 끝났다. 하지만 민준의 개입이 더 깊어졌다. 그는 미니의 핸드폰을 훔쳐 밀린과의 메시지를 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미쳤어. 민준의 분노는 폭발했다. 민준은 재훈에게 모든 걸 말했다. 재훈은 충격받아 미니를 피했다. 난 이해 못해. 미니는 고립되었다. 가족, 친구, 연인 후보까지. 오직 밀린만이 남았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은밀한 데이트를 했다. 명동의 불빛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야. 밀린이 선물로 준 목걸이는 하트 모양이었다. 미니는 영원히 라고 새겨진 걸 보며 울었다. 하지만 고조는 왔다. 새해 전이야. 미니의 아버지가 밀린을 직접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멀리 떨어져.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 뒤에 숨겨진 두려움. 한국의 전통 가풍, 체면이 무너지는 공포. 밀리는 용기를 냈다. 아저씨, 미니를 사랑해요. 친구 이상으로 아버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뭐? 너, 여자. 그날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미니는 밀린을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쳤다. 처음으로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미니를 때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그만해. 우리 딸 마음이야. 미니는 짐을 싸고 밀린의 집으로 왔다. 이제 도망칠게. 둘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 두 사람의 물건이 쌓였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옛 추억을 공유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민희의 월급이 끊기자 밀린 혼자 버텼다. 밀린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밀린은 울며 민희에게 말했다. 나 실패자야, 민희는 아니야. 내가 내 영웅이야 라고 안아주었다. 봄,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부산으로 이사? 아니면 제주. 하지만 민희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눈물에 민희는 포옹했다. 변화의 시작.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밀린과 민희의 삶은 안정되었다. 어머니의 지지로 민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밀린은 프리랜서로 새 출발을 했다. 우리 카페 열까? 민희의 제안에 밀린은 웃었다. 좋아, 민민 카페로.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다. 강북의 작은 골목에 그들은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다. 인테리어는 미니멀한 한옥 스타일, 나무 테이블, 한국 도자기 컵, 메뉴는 라떼와 팥빙수. 개점 첫날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와, 멋져.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소문이 퍼질까봐. 고객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지은 30대 초반의 작가. 그녀는 매일 와서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두 분 커플인가 봐요. 지은의 말에 밀리는 당황했다. 민희는 웃으며 네, 친구지만요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은은 눈치챘다. 요즘 세상이 변했어요. 응원할게요. 지은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한국은 아직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세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지은의 이야기 가족의 배척, 해외 유학은 밀린과 민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찾아왔다. 민준이었다. 그는 카페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직도 그 여자랑.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민준아, 그만해. 내 동생 행복이야. 김민준은 속으로 분노했다. 그는 재훈과 연락을 취했다. 민희가 아직도 그쪽이야. 도와줄래? 재훈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민희를 사랑했지만 포기하지 못했다. 그는 카페에 나타났다. 민희 씨, 얘기 좀 해요. 민희는 창백해졌다. 재훈 씨, 끝났어요. 하지만 재훈은 가족을 위해. 다시 생각해봐라고 설득했다. 밀리는 그 장면을 봤다. 질투와 슬픔이 몰려왔다. 민희야, 나 불안해. 밤에 밀리는 울었다. 재훈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나아. 민희는 잔이야. 너만 사랑해 라고 안았지만 균열이 생겼다. 가을, 카페가 인기를 끌었다. SNS에 사진이 올라가고 LGBTQ+ 커뮤니티에서 후기가 쏟아졌다. 안전한 공간, 하지만 민준의 지도로 익명 악플이 달렸다. 동성애자 카페. 불편해 손님 수가 줄었다. 밀리는 지쳤다. 카페 접을까? 민희는 아니, 싸우자라고 했다. 지은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벤트를 열었다. 레인보우 토크 한국의 LGBTQ+ 이야기 나누기. 첫 이벤트에 20명이 모였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밤. 하지만 고조는 민준의 폭로였다. 그는 가족 모임의 모든 증거를 가져왔다. 사진, 메시지. 민희가 망쳤어. 아버지는 쓰러질 뻔했다. 이게 우리 집안의 민희는 사랑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민희를 안았다. 엄마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민주는 난 인정 못해. 너희 때문에 체면이라고 떠났다. 배신의 아픔. 밀린과 민희는 카페에서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가 가족이야. 이 겨울,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고백했지. 눈송이가 떨어지며 그들의 키스는 따뜻했다. 새해가 밝았다. 밀린과 미니의 카페는 살아남았다. 이벤트 덕에 충성 고객이 늘었고 지은의 책 출간 파티로 유명해졌다. 두 분 이야기 영감 줬어요. 지은의 말에 미니는 고마워. 내 덕분이야.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더뎠다. 어머니는 몰래 카페에 왔다. 미니야, 맛있는 빙수 사러. 어머니의 미소에 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어머니는 자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작은 승리였다. 민주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밀린의 프리랜서 일을 방해했다. 클라이언트에게 그 사람 이상해라고 속삭였다. 밀린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왜 나한테만? 밀린은 절망했다. 미니는 민준을 찾아갔다. 오빠, 왜 그래? 나 동생이잖아. 민준은 내가 이상해서. 집안 망신이야. 재훈이랑 결혼하면 다 좋았을 텐데 이민희는 사랑은 선택이야. 오빠도 이해해봐. 하지만 민주는 문을 쾅 닫았다. 갈등의 정점은 봄 축제 때였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밀린과 미니는 처음으로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사랑은 사랑, 구호 속에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민준이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다. 이게 내 동생이야.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미니는 병실에서 울었다. 내 탓이야. 밀리는 잔이야. 솔직함의 대가야. 어머니는 미니야. 아빠가 깨어났어. 너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변화였다. 아버지는 퇴원 후 밀린을 불렀다. 너 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떨리는 목소리. 밀린은 네, 아저씨. 목숨 걸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한국에서. 쉽지 않지만 내 마음 알았어. 화해의 물결. 민준조차 축제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미니가 웃네. 그는 재훈에게 미안, 난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재훈은 나도. 미니 씨 행복하길. 여름, 카페는 번창했다. 그들은 메뉴에 레인보우 라떼를 추가했다. 무지개층 층이 쌓인 음료. 고객들은 귀여워 라고 사진 찍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대. 지은이 해외 출장을 제안했다. 둘 다 가자. 캐나다, 자유로운 곳. 밀린과 미니는 고민했다. 한국을 떠날까? 하지만 아니, 여기서 싸워야 해. 가을, 은행잎 축제.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낼까? 미니의 말에 밀리는 좋아. 제목은 이 소파를 넘어선 밤. 겨울이 깊어지자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밀린과 미니의 사랑은 이제 뿌리내렸다. 카페는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고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가끔 와서 커피 마실래 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손녀 얘기를 하며 웃었다. 언젠가. 내들처럼. 민주는 변화했다. 축제 후 그는 LGBTQ+ 모임에 참가했다. 동생 때문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어, 미니야. 화해의 포옹. 재훈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미니 씨 덕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그는 카페에 와서 축하해라고 말했다. 밀린의 디자인은 인정받았다. 프리랜서로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주제는 다양성. 영감은 미니예요. 전시회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새해 전야, 한강 다리.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다시 마무리되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가운데 밀린이 무릎 꿇었다. 미니야, 평생 함께할래.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 새겨진 경원이. 미니는 눈물로 이라고 외쳤다. 축하의 불꽃놀이가 터졌다.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미래를 꿈꿨다. 우리 아이는 입양할까? 좋아.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랑 가득한 집으로.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작은 승리들의 연속.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의 사랑은 불씨가 되었다. 카페 손님들, 친구들, 가족 모두가 변화를 느꼈다. 밀린과 미니는 소파를 버리고 큰 침대를 샀다. 매일 밤 속삭임. 사랑해. 나도. 그리고 봄, 벚꽃 아래서 그들은 다시 피크닉을 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소파에 머물지 않은 밤부터.